매일같이 클럽에 가는 친구들을 보고 우리는 말하죠. 쟤 외향적이다. 매일 친구들과 섞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쟤 외향적이다. 그리고 발표를 잘 못하거나 쭈뼛대는 친구를 보곤 이렇게 말하죠. 쟤 내향적이다. 또한 MBTI의 앞자리가 I인 사람들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향형이네, 소심하구나. 생각보다 자주 쓰고 있는 이 외향적, 내향적이라는 말,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고 있나요? 외향성은 우리의 성격 특성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나의 외향성을 파악하고 외향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향성과 사회성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외향성과 사회성의 차이를 단번에 말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내향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외향적이지 않으셨나요? 혹은 그 반대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사교활동을 매우 좋아하지만 진짜 친구가 몇 명 없다거나 시끄러운 파티나 사람 많은 곳은 정말 싫어하지만 은근히 많은 친구들을 주변에 둔 사람을 보시진 않으셨나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외향성이 그리 단순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첫 번째 기둥인 외향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외향성에 대하여 편입니다. 시작부터 학문적인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짧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이라는 말은 약 100년 전인 1921년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융은 심리학 3대장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우리가 흔히 아는 MBTI 성격 검사도 이 사람의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그 정도로 융이 심리학계에 준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융이 묘사했던 최초의 외향성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최초의 외향성은 활동을 좋아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컬었습니다. 내향성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몰두하며 고독과 평화, 사색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했죠. 여기까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덕분에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향성과 사회성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외향성과 사회성이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외향성이 높은 신입생의 경우 친구를 더 잘 사귀긴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회성이 낮은 사람들은 수줍음이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만약 사회성과 외향성이 연관되어 있다면 이 둘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둘은 거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수줍음은 5대 성격 특성 중 신경성이라는 특성과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또한 사회성의 개념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마저 외향성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격 5대 특성 중 친화성과 더욱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즉, 우리는 사회성과 외향성이 공유하고 있는 일부분만을 보고 둘을 동일시한 것인데요. 외향성의 의미는 융 이후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외향성에 대해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야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관심을 즐기죠. 이뿐만 아니라 여행, 운동, 그리고 신기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기분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인데요. 이 긍정적인 기분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긍정적인 기분이란 우리가 원하던 무언가를 추구할 때 또는 얻었을 때 그 반응으로 활성화되는 감정을 말하는데요.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감정인 욕망, 원하는 것을 만졌을 때의 감정인 흥분, 원하는 것을 가진 후의 감정인 기쁨,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기분이며 이것들을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에 비해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즉 사교, 성공, 칭찬, 로맨스 등을 하였을 때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교, 성공, 칭찬, 로맨스를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똑같다고 본다면 당연히 보상이 큰 외향적인 사람들이 이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려 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향적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자니 불편한 내향적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너무 불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기분을 덜 느낀다고 해서 부정적인 기분을 많이 느낀다는 말은 아니니까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분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긍정적인 기분을 덜 느끼는 것입니다. 즉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살이에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내향적인 사람들에게선 특유의 금욕주의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 금욕주의는 보편적인 혜택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독립적이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유류의 뇌 속에는 복측피계 영역과 측좌액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모두 긍정적인 기분, 쾌락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곳들이죠.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의 혀에 달콤한 음료를 주입하였을 때 이 부분들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매력적인 이성이나 돈을 보았을 때도 활성화되겠죠. 즉 우리가 이성, 돈, 달콤한 음료에 환장하는 것은 복측피계 영역과 측자액의 활성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잔인하지만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쥐의 머리를 갈라 복측피계 영역과 측좌액의 전극을 연결하는 실험이었는데요. 그 전극은 전선을 통해 발판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쥐는 미친듯이 발판을 누르기 시작했는데요. 쥐는 식사도 거른 채 발판만을 누르다 사망하였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이 복측피계 영역과 측좌액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 복측피계 영역과 측좌액의 반응성이 보통 사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영역이 활성화될 경우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듯 도파민은 욕구의 호르몬인데요. 도파민이 증가하면 우리는 탐구활동, 성적활동, 먹이찾기 활동 등의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활동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행동들은 모두 외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은 이런 도파민을 강제로 증가시키는 약물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코카인과 같은 마약류 물질들이 그것이죠. 이러한 약물들은 사람마다 반응성이 모두 다른데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도파민 관련 뇌 영역에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마약류에도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하죠. 즉 정리하자면 외향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기분을 잘 느끼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기분을 잘 느끼는 이유는 복측피계 영역과 측좌액을 포함한 도파민 관련 뇌 영역이 반응성이 좋기 때문이라는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도파민의 노예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1편에서 저는 모든 성격엔 환경에 따른 비용과 혜택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기에 최적점에서 보편화되지 않고 방황 선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향성이 높으면 강한 보상에 이끌려 용기 있게 도전하고 어쩌면 그 도전이 성공해 지위와 부를 얻기도 합니다. 또한 평생의 섹스 파트너 수와 외향성 수치는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고 결혼 수, 우연한 섹스의 수, 연애 횟수 모두 외향성과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죠. 원초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많은 섹스의 수는 번식 성공률과 직결됩니다. 즉 언뜻 보기엔 외향성만이 자연 선택되었어야 옳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1편에서 박세를 통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엿보긴 했습니다. 빠른 박세들도 생존에 불리한 환경이 존재했다는 것을요. 인간에게도 외향성이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큰 돈을 벌 확률만큼이나 큰 돈을 잃을 확률도 높습니다. 도파민의 영향으로 신중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바람을 피울 확률도 크고 여러 번 결혼할 확률도 높죠. 이도 모두 도파민의 보상이 너무나도 매혹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부유하지만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그들은 보다 직접적인 위험도 끼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보상 추구는 육체적인 스릴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활동적이고 위험한 일들은 우리의 목숨과 직결됩니다. 그 증거로 버스기사 사고율은 외향성 수치와 비례했고 광산의 사망자, 부상자 수도 외향성 수치와 비례했습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보다 신중하죠. 또한 그 특유의 금욕주의 덕에 보다 안정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나갑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의 시선에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그들의 영역에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어떤가요? 알고 계시던 외향성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 않았나요?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다음 시간엔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신경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상